나 좀 내버려둬.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여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딸을 걱정하는 뉴질랜드 엄마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 그녀는 잠시 후 힘겹게 거실로 나오는데요.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수잔이라고 해요. 제가 사는 오클랜드 지역은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하이킹 장소로 손꼽혀요. 두 개의 큰 항구와 다양한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세일링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클랜드에서의 제 삶은 정말 평범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맑고 푸른 바다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죠. 그리고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가 있어요. 와이타켈의 산맥에서는 울창한 숲과 시원한 폭포를 만날 수 있고 랑기토토 섬은 오클랜드의 상징적인 화산섬이에요. 이런 멋진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 시절 저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와이타켈의 산맥으로 하이킹을 가곤 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서로의 연애 이야기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산길에서 우리는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와이타켈의 산맥은 울창한 숲과 시원한 폭포로 유명한 곳이에요. 숲속을 걷다 보면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폭포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곤 했죠. 하지만 졸업 후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한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씩 다 취업이 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는데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저는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나는 취업이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밤마다 폭식을 하게 되었고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사람들과 만나지 않게 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동네로 이사온 한국인 민자 아주머니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친구를 통해 민자 아주머니와 친해지게 되셨고 그래서 집에 초대하셨다고 하셨죠. 민자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정말 키도 크고 예쁘네요. 라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외모 콤플렉스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민자 아주머니는 인상도 푸근하니 좋으시고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그날 밤늦도록 엄마와 친구분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민자 아주머니와 함께 하이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민자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도 등산 애호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대해 아는 게 정말 많았고 등산에 별로 관심 없던 저희 엄마를 등산의 세계로 이끄셨죠. 평소 체력이 약하셨던 엄마는 하이킹을 다니신 이후로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한두 번 다니다 보니 집에만 박혀있는 것보다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우울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등산 때는 간단한 산책 코스를 걸으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아주머니 조언에 따라 간단하게 하이킹을 하고 내려왔어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면서 걷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민자 아주머니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것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주먹밥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안에는 고기랑 매콤한 김치가 들어 있었는데 등산 후에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한식이 맛있는 건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민자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끝내준다고 하자 아줌마는 언제든지 집으로 놀러오면 한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정말 멋진 산들이 많다며 언젠가 꼭 가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산과 한국의 음식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까지 요새 정말 한국이 대세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동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식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뭔가에 흥미가 없던 저였는데 한마디로 한국에 꽂힌 거죠.
주말마다 엄마와 민자 아주머니와 등산을 다니며 운동을 하니 점점 몸매도 예전처럼 돌아와서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들만 둘이 있다고 하셨던 민자 아주머니는 항상 저에게 어쩜 그렇게 친절하고 예쁘냐며 칭찬해 주셨고,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며 저희 엄마에게 부럽다고 하시는데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줌마의 그 칭찬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우리는 뉴질랜드 곳곳에 산을 오르며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그런 경험 덕분에 저는 예전처럼 다시 등산을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의 산들도 꼭 오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말 우리는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톤가리로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국립공원이랍니다. 유명한 톤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은 톤가리로 산을 가로지르는 19km의 하이킹 코스예요. 우리는 트레킹의 시작점인 망가테 포포 주차장에 도착해 준비를 했어요. 출발점에서 우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막상 출발하려니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19km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 이어졌지만 점점 경사가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얼어붙는 듯 했죠.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도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민자 아줌마는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에메랄드 호수가 나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가자고 하셨죠. 드디어 에메랄드 호수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직접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이었죠. 쉬는 동안 민자 아줌마는 저에게 한국의 산과 등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산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등산 생활은 주말마다 이어졌어요. 점점 체력도 좋아졌고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민자 아줌마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세 사람은 매주 새로운 산을 찾고 새로운 경치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하면서 듣는 아줌마 이야기에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도 아침 일찍 등산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께서 2주일 정도 집을 비우신다며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묻자 민자 아줌마의 조카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어요. 민자 아줌마는 뉴질랜드에 큰아들과 함께 왔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고 둘째 아들 집에서 몇 주 있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표정을 짓자 아주머니께서는 같이 한국에 가볼래라고 물으셨어요.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하고 있는데 사라, 너 요즘 한국에 관심 많잖아. 취직하면 여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가보는 게 어때? 새로운 세상을 보면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자 아줌마와 같이 가면 안심도 되고 좋잖아. 엄마의 설득과 민자 아주머니의 배려로 저는 아줌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은 비행기에서 들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신기해하는 저를 보며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 좋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때 저쪽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긴 그 한국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아줌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줌마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반갑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인사를 했죠. 아줌마의 아들의 차를 타고 우리는 집으로 이동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오기로 결정했을 때 엄마가 제가 지낼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셨는데 아주머니께서는 한사코 말리시면서 그러면 같이 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며 아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 같이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줌마 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인은 다 잘 사는 건지 아줌마 아들이 부자인 건지 몰라도 남자 혼자 사는데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나 되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의 가전제품이며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주머니와 준호 씨는 일찍 결혼식장으로 출발하셨어요.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그 자리는 제가 갈 곳은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있겠다고 했죠. 다음날 아줌마와 준호 씨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기에 미리 컨디션 조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높은 빌딩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집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나니 오늘 등산은 순조로울 것 같았죠. 아침 식탁에는 민자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된장국과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먹는 한식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국 식재료가 좋아서인지 뉴질랜드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그렇게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등산 준비를 했어요. 준호 씨는 벌써 등산 준비를 마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죠.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중년과 노년의 등산객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장비와 준비성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행을 시작하자 저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자주 산을 탔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 정도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산의 경사가 가팔라지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시 쉬기로 하고 산 중턱에서 멈췄어요. 이미 그곳에서도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작은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곳에서 아줌마가 준비해 오신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중년 등산객 무리가 우리를 지나쳐 갔어요. 그들의 에너지와 페이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등산 문화와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행은 단순한 체력 소모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경험이었어요. 높은 빌딩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감탄스러운 순간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중년의 등산객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유롭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셨는데 그들의 체력과 인내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의 산들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민자 아줌마가 그동안 저에게 그토록 한국에서의 등산을 추천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산할 때는 더욱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 등산객들의 체력에 감탄했죠. 민자 아줌마와 준호 씨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제 속도에 맞춰주었어요. 그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산의 경치도 멋졌고 하산 후에 먹을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컸죠. 준호 씨는 하산 후에 맛있는 막걸리와 파전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웹 검색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등산 후에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며 친목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하산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주막에 들렀어요. 주막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정겹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등산 장비들이 걸려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맛과 향은 정말 최고였어요. 바삭한 파전과 시원한 막걸리는 등산 후의 피로를 싹 풀어주었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민자 아주머니는 너무 반갑게 그분들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민자 아주머니께서 뉴질랜드로 오기 전에 활동하셨던 산악동호회 분들이시라고 준호 씨가 알려주었어요. 그분들 역시 건너 테이블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막걸리와 파전을 시키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민자 아줌마가 안 계시니 좀 어색했는데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첫 등산인데 잘 해냈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했고 산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의 생활과 아주머니와 등산을 시작하게 된 일, 그리고 뉴질랜드와 비교하며 한국 산의 매력을 이야기했죠. 그날 밤 우리는 주막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어요. 아마 공항에서 첫눈에 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그와 지낼수록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줌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준호 씨에게 서울 관광을 부탁하시고 외출하셨어요. 우리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남산타워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편안해더라고요. 그날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날은 명동의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죠. 준호 씨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었어요. 며칠 동안 준호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울에서 함께한 시간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날 저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준호 씨와의 약속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준호 씨는 다음 달에 뉴질랜드에 와서 저와 함께 통가리로를 등반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안심하셨고, 준호 씨와의 이야기를 듣고는 민자 아줌마를 보며 웃음을 지으셨죠. 아직도 저는 준호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국과 뉴질랜드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연락하고 있죠. 현재 저는 뉴질랜드에서 등산 가이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등산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었어요. 더불어 한국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뉴질랜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과 건강 그리고 새로운 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두 나라를 오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의 산과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만간 한국의 다른 산들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